우선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무역 관련된 많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서류들을 무역 서류라고 불러도 관계는 없는데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통은 선적 서류라고 부릅니다. 쉬핑 다큐먼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거든요. 현업에서는 선적 서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용장 관련된 보충 규칙으로 ISBP 국제표준은행관습이라고 하는 보충 규칙에서 선적 서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아두셔야 되는 정보가 하나 노출되었는데 지금 화면에 쭉 정리된 것을 보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서 선적 서류는 환어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말할 때 환어음은 돈 달라는 청구서이기 때문에 환어음은 일종의 돈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금, 돈을 서류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무역 관련돼서 활용되고 있는 페이퍼의 모습이라서 서류라고 한다면은 환어음을 포함시킬 것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화면에는 양자를 분리해 놓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선적 서류고 환어음은 선적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고요. 화면에 보시면 붉은색 영역에 두 개의 서류가 있는데 이것들은 운송 서류라고 합니다. 배를 이용하시면은 만들어지는 운송 서류는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배 선자에다가 화물 화자, 영수증이니까 하여서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Bill of Lading, 현업에서는 단순히 BL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비행기를 이용하시게 되면 항공 화물 운송장 혹은 항공 운송장이라고 부르는데 에어웨이 빌 줄여서 AW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운송 서류라고 봅니다. 해서 트랜스포트 혹은 트랜스포테이션 다큐먼트로 하면은 운송 서류를 말합니다. 운송 서류보다 선적 서류와 카테고리가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 정보 드리고요. 다음으로 중간에 보시면은 두 개로 나눠 놨는데 상단에 있는 상업송장하고 포장명세서는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머스트는 아닌데 평범한 무역실무에서는 상업송장하고 포장명세서를 수출자가 작성하시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주는 것은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현품이고 하나는 서류인데요. 그때 수출자가 준비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상업송장이고 상업송장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포장명세서입니다. 영문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밑으로 가게 되면 보험 서류가 있습니다. 신용장 관련된 규칙으로 UCP가 있죠. UCP 28조에 따르면 보험 관련된 서류로는 이름을 두 개를 기재하고 있거든요. 인슈어런스 팔러시,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 두 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그냥 보험 서류로 알고 계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름이 두 개라는 것, 보험 서류. 마지막으로 FTA를 체결을 하고 FTA를 활용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절세하시려면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했다라고 하는 서류, 즉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금 대한민국은 50개가 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고 세계의 여러 나라 역시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고로 FTA는 무역실무할 때 거의 활용하고 있다라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원산지 증명서가 포함될 것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원산지 증명서의 영문은 Certificate of Origin 줄여서 CO라고 부릅니다. 이런 서류들을 우리는 뭉뚱그려서 선적 서류라고 합니다. 화면 맨 끝에 등이라고 메모해드렸습니다. 여기에 한하지는 않습니다. 아이템에 따라서는 검사 증명서나
혹은 분석, 증명서 등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제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적 서류가 어디까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상적으로 무역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류들만을 나열했을 뿐입니다.